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조종실 박상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주제는 타바의 커런트 이슈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오늘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의 디스펑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타바는 이제 디바이스의 발전과 여러 술자들의 경험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시저가 됐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러한 타바의 성장은 향상된 클리니컬 아웃컴과 확장된 인디케이션으로 인해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반영이 됐는데요. 2017년도 하이 서지컬 리스크에서 이상에서만 클래스 1을 받았던 인디케이션이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이상 사바와 구분해서 구별짓지 않고 인터벤션으로 통칭되고 있고 65세, 75세라고 하는 나이로만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 사바를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타바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이제 인디케이션을 구별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ortic 밸브 인터벤션을 받은 환자들의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S ACC TVH 레지스트리를 보면 애뉴얼리 타바를 받는 환자들의 나이는 통계적으로 어려지고 있고 사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그다음에 리스크 STS 스코어가 적다라고 하면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이다라는 데이터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여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90세, 남자는 85세까지 기대 여명이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 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은 이제 아ortic 밸브 치료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리오퍼레이션 리스크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바 같은 경우에는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할 거냐,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를 적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카니컬 밸브로 사바를 한 환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리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향보다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를 넣고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리오퍼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하였을 때 병용해야 되는 안티 코아귤레이션 테라피로 인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메카니컬 밸브 환자들의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에 비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 베리 50세 이하의 베리 영거 사바를 받은 환자들의 10년 팔로업 데이터가 오스트리아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 나이대에서는 이제 모탈리티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리오퍼레이션 리스크에서 확실히 메카니컬 밸브가 괜찮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애뉴얼리 2년, 7년, 5년, 10년 이렇게 갈수록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에서도 60세 이하의 베일 영 에이지다라고 하면은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하라.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고 기대 여명이 짧고 블리딩 리스크가 많다라고 하면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를 넣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 20년 동안에 50세에서 70세 환자의 AVR을 넣은 환자들의 메카니컬 밸브와 바이오프로스틱 밸브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마찬가지로 리인터벤션에서는 메카니컬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스트로크, 그다음에 블리딩 리스크에서는 바이오프로스틱 밸브가 좋았고, 요 나이 때는 이제 또 데스 모탈리티도 차이가 있어서 이제 메카니컬 밸브가 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라는 것, 경향이 여전하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AV 리인터벤션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는 SVD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스트럭처럴 밸브의 디터리에이션이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에서 더 많이 보고가 됐다라는 것이고, 바크3에서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헤모다이나믹 변화가 없이 영구적인 형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스테이지 1으로 하고, 스테이지 2, 3로는 영구적인 변화, 스테이지 1을 포함하면서 이제 헤모다이나믹 변화가 이제 모더레이트하냐 시비하냐라고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카니컬 밸브가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에 비해서 내구성이 훨씬 좋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기대 여명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영 에이지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모두
바이오프라스틱 밸브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원인을 견인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또 메카니컬 밸브를 적용하였을 때 아울틱 밸브가 열고 닫히는 그런 소리들, 일상생활의 불편함 또 어느 정도 견인을 할 것이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프라스틱 밸브를 이제 적용하였을 때 내구성 떨어지는 것 때문에 리인터벤션을 해야 되는데, 그 리인터벤션의 옵션으로 타바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찬스가 있다라는 것들도 바이오프라스틱 밸브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데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애뉴라 사이즈가 작을수록, 밸브 사이즈가 작을수록 메카니컬 밸브를 더 많이 적용했다라는 것은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가 작으면 작을수록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이제 사바 밸브에 있어서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타바 밸브에 적용된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의 내구성은 과연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에 있어서 퍼스트 옵션이 될 수 있겠느냐, 관련된 의문이 있었고, 관련하여 여러 보고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파트너 2 트라이얼 인터미디엇 리스크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던 파트너 2 트라이얼과 사피엔스3 인터미디엇 리스크 옵저베이션 스터디의 환자들의 5년 팔로업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는데, 파트너 2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컴포짓 아웃컴에서 여전히 양군 사바와 타바 차이가 없었는데, 파트너 2 트라이얼에 적용되었던 사피엔 XT의 경우 사바 환자에 비하여 SVD의 인시던스가 통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의 페일리어 또 인시던스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시비어 SVD는 그 자체만으로도 BVF의 원인이 되며, BVF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죠. 요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사이펜 XT가 사바의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피엔 3에서는 이 두 연구, 이 사바와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이제 SVD의 인시던스에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사피엔 3와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의 티슈 밸브 사이에서는 이제 SVD 인시던스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특히 BVF의 원인으로 이제 SVD 때문에 생겼다는 그 인시던스도 양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라애눌라의 스프라애눌라 타입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는 어떤가? 설탑이 5년 팔로우업이 보고가 되었는데, 파라밸뉼라리 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이제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 민 AV 그라디언트, 프로스테틱 페이션트 미스매치, 이 모든 게 수피리어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프라애눌라 타입의 밸브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ppm이 이제 모탈리티랑 정말로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적이지만, 아무튼 이제 수프라애눌라 타입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는 서지컬 아울틱 밸브보다는 조금 더 좋은 헤모다이나믹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보고되었는데, 사피엔에서 또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가 인롤이 됐던 사피엔 3 트라이얼 5년 팔로업 데이터를 보면, 민 그라디언트, AVA 모두 이제 사바와 비교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데이터, 거기에 BVF, SVD, 리인터벤션 레이쇼 다 괜찮은 데이터들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게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이 파트너 3 트라이얼이 처음에 1년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을 때 데스, 스트록, 그다음에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의 컴포짓 아웃컴이 사바에 비해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는데, 5년 팔로업을 봤더니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은 거의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들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에볼로 트라이얼에서 4년 팔로업 데이터를 보았더니, 이 스터디는 1년 팔로업에서 이제 데스 MI의 컴포짓 아웃컴, 데스 스트록의 컴포짓 아웃컴에서 이제 너인피리한 데이터들을 보였는데, 4년 팔로업을 해봤더니 클리니컬리 점점 좋아지는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헤모다이나믹 밸브 퍼포먼스 여전히 수피리하게 더 좋았고요. 3년 팔로업을 해봤더니 모더릿 이상의 PVL의 인시던스가 사바와랑 거의 이제 비슷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즉 저희가 수프라애눌라 타입의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넣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옵티미제이션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기대에 부응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미드텀에서 발표가 되었고, 롱텀에서도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인롤된 건 아니지만 노션 트라이얼의 10년 데이터에서 슈퍼 애눌라 타입의 타바 밸브는 클리니컬리 차이가 없었고, 이제 데스 스트로크 MIA 컴포짓 아웃컴에서 10년 팔로업 차이가 없었고, 밸브 퍼포먼스 여전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BVD의 인시던스에서 사버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들을 보고해왔고, 무엇이 차이를 냈느냐? SVD가 훨씬 더 적게 발생했다, ppm이 훨씬 더 적게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 또 이제 수프라 애눌라 타입의 밸브는 스몰 애눌러스에서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에 비해서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컴포짓 아웃컴에선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BVD 인시던스에서 굉장히 적게,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에서 더 적은 BVD를 보고하였고, 스트럭처 헤모다이나믹, non 스트럭처 헤모다이나믹 모두 다 이제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 설명들로 인해서 이제 타바의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의 듀러빌리티는 미드텀, 롱텀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바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수피리한 데이터들을 보고했다라는 것이고,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에 있어서 퍼스트 옵션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리인터벤션으로서 타바의 듀러빌리티, 바이오프로스틱 밸브의 듀러빌리티는 어떠냐 관련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 이게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리도 이제 사바를 받고 사바 페일러로 이제 리드를 하는 환자에 있어서 타비를 할 거냐 아니면 리드 사바를 할 거냐에 관련해서 타임 투 이벤트로 메타 아날라이시스 데이터가 보고가 되었는데, 5년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모탈리티에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좀 자세히 잘라서 보면 초기 30일 동안은 블리딩 리스크가 좀 적었던 타바가 조금 수피리한 결과를, 30일에서 1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1년 이후로는 파라빌볼라릭이나 이런 헤모다이나믹에서 조금 베네핏이 있었던 사바가 좀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였지만, 결국 5년 팔로우업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다, 양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타바를 받는 연령이 점점 줄어들면 이제 결국엔 타바 페일러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타바 페일러 환자에 있어서 타바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 억셉터블한 프로시저가 될 수 있겠느냐에 관련하여 이제 타바인 타바와 타바인 사바를 렐러티브하게 세이프티와 이피커시를 비교한 연구 메타아날라이시스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고가 되었는데 1년 모탈리티의 양군 차이가 없었고요. 다른 컴포넌트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차이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프로시저 석세스에서 타바인 타바가 타바인 사바에 비해 조금 더 좋은 결과들, 그리고 아무래도 타바인 타바이기 때문에 처음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가 큰 데다가 또 큰 걸 넣었기 때문에 여전히 밸브 퍼포먼스 AVA 민그라디언트는 이제 타바인 타바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퍼스트 옵션, 이제 리인터벤션 옵션으로서의 그 이제 타바가 괜찮다, 좋은 데이터, 나쁘지 않은 데이터들을 보고했다라고 하면 파트너 3 트라이얼, 에볼로 트라이얼에서 보고되었던 인터벤션을 받고 일상생활로까지 복귀하기까지 뭐 12죠. 1년, 12달이 걸리는 사바에 비해서 30일이면은 복귀가 가능한 타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발표의 결론입니다. 이제 타바는 뭐 폭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인디케이션의 확장으로 인해서 타바를 받은 환자들의 기대 여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타바의 바이오프로스테틱 밸브의 듀러빌리티는 사바에 비해서 못지않은, 어떤 데이터는 또 수피리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 익스펜딩 수프라애눌라 타입의 밸브는 사바에 비해서 밸브 퍼포먼스에서는 확실히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고, 스몰 아울틱 애눌러스에서는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에 비해서도 좀 더 괜찮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바는 심토마틱 시비어 AS 환자의 퍼스트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게 충분하며 리인터벤션 옵션으로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여기 듣고 있는데
하루 종일 있었던 걸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 번 더 써머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제가 미스한 게 있는데 오늘 패널 선생님들이 또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이승현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이동준 선생님, 고대병원 서홍 선생님, 제주병원의 박병주 선생님, 그리고 아산병원 김수정 선생님,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해주신 그 박상만 선생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파트너 3 트라이얼하고 그다음 에볼루 트라이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볼루이 더 오히려 더 로우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 그 사바하고 유의하거나 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밸브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물론 파트너도 나쁘진 않는데 오히려 에볼루이 더 좋게 나온 거라고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셀프 익스펜더블하고 발론 익스펜더블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의 어떤 메커니컬한 어떤 기능의 차이인지 뭘까요? 이게 뭐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지만 양군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한 데이터는 스마트 트라이얼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스몰 애뉴러스에서 이제 그게 그 뭐지 근거가 뭐 이 이슈나 이제 그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수프라 애눌러 타입인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 타입에서의 임플란티드 밸브는 애뉴러스, 원래 네이티브 애뉴러스 거기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만약에 밸브를 이렇게 펴게 된다면 원래 있던 네이티브 베슬에 있는 칼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익스펜전이 충분하게 뭐 인덱스 타임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밸브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처음에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특히 에볼루 트라이 코어 밸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프라 애눌러 타입을 이제 런칭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애뉴러스랑 상관없이 계속 그 똑같은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어리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런 장점들이 쇼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롱텀 팔로우업에서 점점 드러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프라 애뉴러스 타입은 EOA가 확보된다는 얘기고, 네. 근데 인트라 애뉴러스 타입은 EOA가 좀 덜 확보되는데, 그것 때문에 헤모다이나믹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인트라 애뉴라는 수프라 애뉴라는 그 애뉴라의 EOA는 더 확보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포지션에, 그러니까는 이게 더 크다, 더 작다의 문제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디터리에이션이 더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로우 리스크라는 거는 영에이지도 포함될 거고, 근데 그럼 영에이지가 65세 이하이면서 원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자를 갖다가 처음에 에볼롯 R를 넣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사펜을, 그러니까 발론 익스펜더블을 넣어서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데이터 와이즈드로는 이제 뭐 이제 더 긴 이제 기대 여명이 길수록 이제 그래도 밸브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고 하는 사바를 그 뭐지 수프라 애눌러 타입을 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가 나쁘다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가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뭐 코로나리 오클루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데이터를 냈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프레임 하이트가 낮은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장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프라 애눌러 타입에서 밸브의 장점은 롱텀 듀러빌리티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또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이지에 있어서 만약에 뭐 이 사람이 기대 여명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거냐라고 우리가 감히 예상을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리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표현은 목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수프라 애눌러 타입을 적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에이지는 나중에 CAG도 발생할 거고,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관상동맥 코로나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펜이나 아니면 요즘에 뭐 아크로 네오 2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근데 일단은 아올틱 밸브를 저희가 문제가 삼았을 때 이거를 해결할 때 나중에 코로나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 아ortic 밸브가 롱텀리 괜찮겠다라는 것들이 먼저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리 아테리아 뭐 약 잘 쓰고 잘 버텨봐야 되겠죠. 네.